자, 오늘 한 발은 히림이라는 기업을 볼 건데요. 네, 포인트는 그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됩니다. 부흥을 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더 데미지가 받는 거는 막아야죠. 이게 부동산 경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건 다들 주지하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23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미국의 시장 금리는 자극을 받고 하지만 나중에 3월 FOMC 또 봐야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시그널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언급들을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상반 1분기에 돌아오는 부동산 PF가 38조 원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타격이 또 연쇄적이죠. 상반기에만 사실 그 90조 원 가량이 이 PF가 도래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채 CP 포함하고 하면은 많기 때문에 금리 자극받으면 안 되죠. 건설, 부동산, 그리고 또 SOC 뭐 이런 또 하다못해 튀르키예 재건 이슈, 아직은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그런 이슈까지도 계속 뉴스 빈도가 높아지는 걸 보면은 맥락은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오늘 또 때마침 중국의 히토류 기술 정제하는 기술 수출 그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중국에서는 지금 만지작거린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좋은 기업들을 또 찾아봐야죠. 히림이 얼마 전 공시를 보면은 세계 최대 중국 건설사입니다. 건축 6국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던데, 여기하고 협업을 강하게 맺은 것 같아요. 파트너십 구축해서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뭐 국내에는 여수, 부산, 제주에 이제 부동산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동 지역 신도시 조성 사업, 또 필리핀 호텔 개발,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림이라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이 건설용 감리, 그리고 또 건축 설계 이쪽에 특장점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해요, 이 회사도. 그래서 하여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여기도 그렇고, 베트남에는 또 별개로 공시 보니까 룽탄 신공항 프로젝트, 네, 여기에도 또 히림이 2021년도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던 이력이 있네요. 자, 시장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기업으로 오늘은 자, 부동산 다음 주에 금통위 금리 동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방어해야 되는 당면 과제, 거기에 이제 히림이라는 기업,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나와 있고요,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이사 히림 좀 아세요? 히림은 아무래도 이제 데모, 히림, 유신 이렇게 해서 중동 개발과 관련된 테마주로 좀 많이들 봤었죠. 한미글로벌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부동산 개발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터키 관련 재건, 최근에 데모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네, 잠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는 네. 사실 건설주를 지금 얘기한다? 무슨 또 생뚱맞을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뭔가 뭐 작년에 그 네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이 나오는데, 결국 주가는 다시 그전 주가로 회귀를 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뭐 있습니다만 실제 전쟁이 좀 끝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아파트 거래 가격이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네. 뭐 부동산 경기가 엄청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한 일주일 전인가 이전에 대우건설이 PF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얘기도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약간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게 계속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네.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제일 그렇게 위축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해외도 지금 뭐 러우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기대감이 좀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뭐 여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기대감만으로는 좀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자, 하여튼 한발은 오늘 다음 주를 좀 예견? 미리 좀 내다보는 거죠. 네, 이래갖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에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히토류 얘기, 중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 디스플레이, 배터리 쪽에 타격은 없을까? 이런 주제가 있는데. 네, 뭐 당장 타격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배터리 섹터만 놓고 본다라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러면 좀 한번 좀 팔고 가자라는 그런 어떤 매도의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호가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에코프로 대장만 놓고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 에코프로 비움이 마이너스 2%, LNF 나노신소재가 거의 2%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팩트만 놓고 본다면 이런 히토리오의 어떤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업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간 상승의 매도의 이유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네. 거기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충돌 위험에 이제 36만 대 리콜 얘기로 어제 5% 주가가 뉴욕에서 또 떨어지는 바람에 복합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반면에 또 히토류 관련주라고 이제 네. 언급되는 기업들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또 올랐던데 네.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12월 달에 이제 이러한 것을 좀 말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좀 발표가 된 것인데 어쨌든 당장의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어쨌든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또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히토류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영향을 갈지 모르겠고요. 또 과거에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이게 뭐 자원 강산 개발한다든지 관련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성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래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라든지 조금 앞으로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을 좀 본다라면 노바텍이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면 노바텍 오늘도 일단은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데 시장 자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이미 좀 며칠 전부터 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제한된 흐름을 조금 제한된 종목에 한해서의 압축적인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들어오는 접수 상황들 분위기는 좀 낮죠? 경계 매물이 등장하고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T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섹터들도 일단 1% 내외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리오프닝 섹터들도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어 머티리얼즈, 동국 RNS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14%, 13%대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개장하고 다시 볼게요.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